이 영상은 수천만 번 조회됐으며 토미 로빈슨이 올렸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수년간 말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말이 옳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 아마 토할 것 같아서 그냥 눈을 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찰의 만행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고 차별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증거를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이런 울타리 같은 것들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기 위에 있어요. 분명히 저 아래서 떨어졌고 저기서 미끄러졌어요. 저기 신발도 남아있네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말고 다친 분 있나요? 네, 저요. 그가 제 형을 붙잡고 터번을 벗겼어요. 그래서 머리를 붙잡았어요. 다치셨어요? 네, 눈이 부었고 멍도 조금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를 위해 조금 뒤로 가주세요. 누군가 이들을 불러 세웠네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헨리의 대답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대답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연출일 수도 있죠. 누군가 연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찔려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좋아요. 이제 거기서 꺼내줄게요. 제가 가져올게요. 그의 위쪽 팔을 잡아. 그의 다른 팔 잡아. 무슨 일 있었지? 내가 찔렸어요. 너 칼에 찔렸잖아 어디서. 그게 네가 가진 거야 친구. 넌 그런 적 없잖아 친구. 그의 손 좀 봐. 이 사진이 화제가 됐어. 저 손이 얼마나 회색으로 보이는지 보여? 피가 얼마나 많은지. 색깔 차이 좀 봐. 색깔 차이 보이니? 저건 마치 좀비 손처럼 보여. 그리고 이 사진이 모두가 이야기하는 사진이야. 왜냐하면 저 손을 잠깐만 봐도 이 남자가 실제로 피를 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손. 아니 숨을 쉴 수 없어. 손에 수갑 채워 친구. 그래. This is like multiple times this has happened to us. We've been walking in the park for literally multiple times we've had people racistly attack us and nothing happened. 샌디가 칼에 찔렸다는데 어디를 찔린 거야? 얼굴에. 아니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해. 그 사람들 정말 착하네요. 영상 시작 1분 33초 만에 바닥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는 움직일 수 없는 남자가 정말 칼에 찔렸는지 이제서야 확인하기로 했어요. 얼굴에요. 이 사람들 좀 물러나게 하고 그들의 신상 정보를 받아둘게요. 저는 계속 상황을 주시할게요. 좋아요. 옆으로 누워있게 해드릴까요, 친구? 그럼 네 풀을 읽어야겠네. 알겠어요. 더는 못 보겠어요. 이 남자가 여기서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무시해요. 정말로 무시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친 일이거든요. 이 일이 영국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도 놀랍지 않아요. 이는 지금 잘못되는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더 푸시백에서 맞서 싸우고 있고 계속 맞서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영상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지금은 프로그램 홍보를 못하겠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이 남자가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백인 남성이 단지 인종차별로 여겨질까봐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백인들은 인종차별적이거나 반종교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항상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요. 정말 역겹네요. 경찰이 헨리가 여러 번 칼에 찔린 것을 발견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딕볼을 수갑 채우지 않았어요. 그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경찰차에 태울 때도 수갑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는 대우를 받았어요. 그들은 그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은 채로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게 했어요. 누구나 체포되면 항상 수갑을 채워요. 특히 백인 남자애들은 그렇죠. 왜 그들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을까요? 죽어가던 백인 아이는 등에 수갑이 채워졌는데 저항하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수갑을 채웠을까요? 제 말은 이건 정말 모두가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베니 존슨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이라고요.
헨리 노악은 수갑이 채워져 있고 피를 많이 흘려서 창백해졌어요. 이거 그냥 한번 보세요. 저건 죽은 사람 손 같지 않나요? 헨리는 죽어가고 영국 당국이 그를 억누르며 이주민 살인범을 감싸고 있어요. 헨리는 영국 경찰과 이주민이 그를 모욕하는 동안 피를 흘리고 있어요. 알겠죠? 이제 모두가 이 이야기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X 덕분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며칠간 뉴스와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X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찰관이 거리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종적으로 편향된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이제는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커졌습니다. 헨리의 가족은 이에 대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품위 있게 대응했습니다. 헨리 가족의 대응을 살펴보고 이후 실제 상황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헨리 가족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본 모든 것들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역겹습니다. 정말 역겨워요. 이제 분명히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일에 대해 슬픔을 느껴요. 그리고 인터넷이 분노하고 화가 난 건 알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정말로 속이 안 좋을 정도로 슬퍼요. 이 모든 게 너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 가족,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아들을 잃은 가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망가진 경찰관들의 인생. 물론 이런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사회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하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말 속이 안 좋고 아픈 마음이 들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정말 불편해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집중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이 사건을 인종차별로만 보지만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죠. 하지만 경찰관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리는 걸 더 두려워한다는 게 정말 한심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이제 헨리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정말 솔직히 역겹기까지 해요. 그리고 시크교 남성의 판결이 나온 사실도 곧 이야기할게요. 제 왼쪽에는 제 딸 올리비아 노박, 헨리의 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루시 로스, 헨리 노박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헨리의 생명은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빼앗겼습니다. 헨리는 18살로 친절하고 야망 있으며 사랑받는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앞으로의 인생, 맞춰야 할 학업, 가보고 싶은 곳과 미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래는 헨리에게서 빼앗겼고 어떤 편결이나 형벌도 그것을 되돌려줄 수 없습니다. 헨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하고 다정하며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헨리는 대학 축구팀 동료들과 밤에 외출한 후 집으로 걸어가던 중 영국 거리에서 대형 칼을 들고 다니던 비크람 디과라는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그 칼이 헨리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헨리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안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나라의 잔혹한 칼범죄 현실 속에서 또 한 명의 젊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헨리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그의 가슴에 피가 차오르자 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는 비크람 디과와 다른 사람들에게 쫓기고 학대당하고 촬영당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헨리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분명히 상태가 매우 위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숨을 쉴 수 없고 칼에 찔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헨리는 경찰에게 숨을 쉴 수 없다고 9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칼에 찔렸다고 4번이나 말했습니다. 9번이나 숨을 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숨을 쉴 수 없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숨을 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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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쉴 수 없어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한 경찰관의 반응은 난 네가 칼에 찔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친구였습니다. 경찰은 살인범에게 속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복잡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하자면 당연히 살인범에게 속으셨을 겁니다. 그게 살인범의 일이니까요. 당신을 속여 범인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보기에는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저희 아들 본인과 999에 신고한 시민으로부터 누군가가 칼에 찔렸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헨리는 자갈 위로 끌려가면서 손이 등 뒤로 강제로 묶였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죽어가는 피해자로 대우받는 대신 경찰은 헨리를 폭행 혐의로 공식적으로 체포하고 그의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헨리는 존엄하게 죽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았습니다. 그의 영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였습니다. 그의 권리입니다. 그가 법적으로 수갑을 찬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록 허용되었고 그의 살인자는 수갑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기 전에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크람 디구아가 우리 아들의 잔혹한 살인에 100%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헨리는 사우샘프턴 거리에서 경찰 구금 중에 죽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가 받은 대우는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는 예의를 받았고 그의 말이 믿어져 체포 시 수갑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이송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 한 번도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크람 디구아는 헨리 살인 혐의로 체포돼 법정에서 경찰이 자신을 주방으로 데려가 원하는 음식을 고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영국의 조지 플로이드 순간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한동안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이 시스템의 뻔뻔함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이 시스템의 뻔뻔함 말이에요. 젊은 남성이 그저 인종차별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두고 그의 살인자는 주방에서 음식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미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올렸는데 저도 공감해요. 당신을 급진적으로 만든 건 칼에 찔린 소녀, 살해된 찰리 쿡, 헨리 노악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이 감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데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상한 건 이 사람이 쓴 글이 당신을 급진화시켰다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저는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일에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지? 라고 생각한다고 봐요. 남자들이 길을 걷다가 칼에 찔려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전혀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실제로 우리에 갇혀서 성폭행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이런 점령은 원하지 않아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처럼 행동하고 이런 위험을 들여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크교 운동과 시크교도 가족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야겠어요. 여기서 일어난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친 부분은 딕구와 가족이 이 남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일부러 많은 정보를 숨기고 은폐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21년형 인가 아니면 무기징역 같은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이 일은 곧 엄청난 정치운동으로 번질 거라서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 어린 소녀, 그의 여동생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대변인이 아니라면 정말 놀랄 거예요. 이 일은 영국에서 정치적 측량에 이용될 것이고 그래야만 해요. 이 일은 각국에서 인종차별적 사고방식을 방치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디그와 스탬프 가족 속명을 읽어봅시다. 젊은 생명을 잃는 것은 어떤 가족도 감당해서는 안 될 슬픔이에요. 노악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에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빅남을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를 계속 사랑할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혈연의 정은 노악 가족을 향한 슬픔과 상충하지 않아요. 두 감정 모두 진짜이고 우리 삶의 남은 시간 동안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그날 밤 헨리와 빅남이 만나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그 이름으로 더는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들 행동으로 시크 교도 사회에 누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비극이 누구에 의해서도 어떤 공동체를 향한 분열이나 적대감을 부추기는데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닥칠 일을 받아들이는 동안 저희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는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이 성명이 답답하게 만들지만 사람들이 시크 교도 사회에 대해 그리 화나 있진 않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린 비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에게 뭐가 문제였는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무엇이 이런 폭행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시크 교도를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들은 정말 훌륭하고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깊은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한 시크 교도의 입장도 꽤 존경스러워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우리는 이 행동을 가장 강한 어조로 전적으로 규탄합니다.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설득되었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비크람 디그와는 자신의 진술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헨리 노박을 죽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의도는 대립을 추구하거나 다툼을 원한 게 아니라 일이 벌어졌고 그들은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상황이 악화된 후 말씀드린 대로 비크람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비크람은 그렇게 하기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오로지 비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이슬람주의 범죄 발생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이슬람주의 운동에서는 그들이 직접 나와 사건을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뒤에서는 이런 일을 축하하지만 이 남자는 이 사건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행동일 뿐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것이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람 딕 가족이 그의 범죄 은폐를 도왔다는 점을 얘기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칼을, 아버지는 헨리 노악의 상태를 숨겼고 잭 소비악도 연관됐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칼을 들고 경찰을 향해 있었는데도 경찰은 여전히 헨리가 찔렸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 나라에서 본 적 없는 가장 충격적인 국가 억압 사례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시크교에서는 칼을 소지하고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크교도들은 반드시 칼을 지녀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슬람화 과정에서 심하게 억압받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칼을 소지하고 착용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 칼을 사용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 점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건 흥미로운 사실인데 그리고 워크뉴스가 올린 내용이에요. 왜 좌파는 헨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숨을 쉴 수 없어. 이건 여러분 모두가 아마 기억하실 조지 플로이드에게 했던 행동이에요. 숨을 쉴 수 없어. 다른 인종의 누군가에 관한 일이었을 때는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게 명확하죠. 전 세계가 나서서 이 일에 대해 난리를 피웠어요. 이 칼은 비크람 디과가 헨리 노악을 죽이려 사용했고 그는 시크교 신앙의 일부라며 소지했다고 했어요. 마리오 날팔의 것입니다. 영국 시크교도는 키르판이라는 칼을 소지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같은 칼을 소지하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테레를 받은 시크교도들은 키르판을 소지하는 것이 신앙의 필수 요소이며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많은 시크교도들은 키르판을 집에 두거나 미니어처 펜던트로 대신합니다. 이제 영국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특히 이 사실을 고려하면 더 그렇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니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을 다시 어이없는 이드리스 엘바 인터뷰로 안내할게요. 그는 모든 주방용 칼이 부드러우면 사람들이 찌르지 않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분명히 의문이 남아요. 왜 일반 사람들은 칼을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크교도들은 종교적 자유의 일환으로 허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크교도와 관련된 칼 범죄에 대해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한 남성의 행동 때문에 모든 시크교도들이 이렇게 복잡한 종교적 입장에 처해야 할까요? 답해야 할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다루게 될 문제예요. 종교와 지배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내는 것이죠.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바로 햄프셔 경찰청장인데 사람들이 그가 해임되길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두 경찰관은 크리스티 힐과 트리스탄 파슨스예요. 저는 그들이 곧 경찰관을 그만둘 것 같아요. 내무장관 샤바나 마흐무드는 오후 2시 30분 하원에서 헨리 노악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그녀가 성명을 발표하죠? 여러분 모두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햄프셔 경찰에서 온 겁니다. 우리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오도되었습니다. 사용된 무기에 대한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경찰관들은 몇 분 만에 신속하게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조치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저희 성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 증거에 따르면 부상은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희의 마음은 그의 가족과 함께합니다. 아마 놀랍지 않으시겠지만 그들은 이 트윗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헨리 노악은 한 사회가 자기 사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인종차별적일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말이죠. 소수자들이 이곳에서 진정으로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되어 영국의 국민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는 영국의 학생이었고 18살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는 모든 일들과 그 몰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기서 우리를 지켜줄 남성들은 어디에 있나요? 글쎄요, 이것이 바로 뒤에서 혹은 이제는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종 여성들이 얼마나 나쁘게 대우받는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정부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젊은 남성들의 경험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은 남성들이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지키길 원할 때, 그리고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평생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히거나 더 나쁘게는 누군가의 손에 목숨을 잃고 경찰에게조차 구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왔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고 저희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에게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민과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가 퍼진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왜 이슬람주의라고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만약 시크교도라면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악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로 불릴까 두려워하는 건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 유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 아니 오랫동안 우리 자신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정말로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